죽었던 건도 있고, 그런 건 저 있을 때 있었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상태 그렇게 안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뭐, 오히려 죽었으면 내가 죽었을 바인데, 근데 그 수원에서도 그렇고 좀, 그 팀들이 조금 약간 좀 그랬어요. 막판에 얼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원장도 그렇고, 수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간염이 심해지고 장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나갈 때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돈은 짐을 다 싸놓고 가야 되는데, 일주일만 좀 안 된다고 했지만, 나중에 뛰어보니까는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냉각을 맞은 것도 아니고, 막 거기서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다. 안 맞은 네. 분 같은 경우에도 다 맞았다고 네.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그 수가 내 앞에 다 옮겨놨더라고. 좀 많이, 어릴 때, 10대 때 얘기하면, 마음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봐요. 그때 제가 살던 곳이 김포강 옆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초원이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울에서 4학년 때 다니는 거면 나름 행복했는데 이제 가끔씩 그 시골에서 누나들이 와가지고 난리 치고 가고 그럼 후유증이 꽤 오래 가고 근데 그때는 그 상황을 몰랐죠. 나중에 어머니하고 헤어지고 저희 데리고 아버지가 김제에 내려가서 딱 보니까는 그 집에 큰딸, 두딸 딸이더라고요. 근데 그 큰어머니가 자식 7명이더라고요. 우리까지 다 합쳐서 9명이고, 그 학교에서 라이온스 장학금으로 졸업할 때 4만원, 지금도 기억해요. 4만원 주는데, 나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학교를 갈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러면 안 못 보내주겠다고, 그 4만원 뺏어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저 동생이랑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이 익산에 기본소까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야간 중학교 보내준다 한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서 먼저 가고 여동생은 졸업하면 거기 익산에 공수인 많이 있었잖아요. 저 어릴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돌이로 14살 때 그 공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튀김 연마하고, 이제 기숙사하고. 근데 그게 기숙사에 다 남자들이잖아요. 다 걔네도 20대 초반, 20대가 아니라 20대 초반, 10대 후반 걔네도 집안들이 안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못 보내니까 공부 다 들어오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일한 애인데 유일하게 야간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다고 있는데 공부 끝나고 6, 7시간 되면 저녁 먹고 가가지고 이게 공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거의 수출권 하고 하면 꼬박 날 올라올 때 시키면서 약을 무슨 장하는 약 커피까지 먹였는데 그거 먹고 저녁에 학과는 공부가 되겠냐고요. 하나는 어떤 대빵이 옆에 나 재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부터 공단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호모라는 소리가 나 처음 들었어요. 근데 다 막 그런 분위기에 나만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이게. 한중학교 다니다가 무슨 또 공장이 사람이 안 좋아가지고 저 이제 공단으로
옮기라고 그나마 날 좋게 보셔가지고 갔는데 퇴직금 정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옥시각시 하다가 또 공단에서 또 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영동에 그 중국집을 이 사람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일단 숙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중국 식당에 일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공원 알게 되고 국장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그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쪽에 공원 그쪽으로 생선골목 그쪽에 골목이 있었어요. 그쪽에 게이바가 있더라고요. 게이바에서 아는 형 게이바 수집 일하는 형 자기는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술도 곧잘 먹더라고요. 얼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우나를 좋아했어요. 씻는 걸 따뜻한 물 사우나 가서 하면 기분이 많이 없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회바 일하고 사우나 가서 자고 씻고 출근하고 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이 주거가 없으니까 또 돌아다녔어요. 사우나 자고 저기 수집 나가고 아니 뭐 여관에 자고 이게 주가 없으니까 그게 더 힘들었나 봐요. 기초로 생활이 돈이 따라줘야지 생활이 되는데 이게 수입이 거의 불순하니까 이게 그냥 나중에 정말 저는 지방 쪽으로 돌아다녀봐서 부산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 잠깐이더라고. 이게 좀 지나가다 보면 그냥 안 되더라고. 마지막에 그 광주에서 엠버레스 실려서 갈 때 그 엠버레스 기사가 나오고 집 연락처하고 그래도 시골 집 대줘가지고 그 기사가 전화해가지고 했더니만 큰어머니가 받은 기억은 모른대요. 나중에 어떻게 여동생한테 연락이 닿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에 나는 게 데리고 온 게 여동생인가 봐요. 그 순천병원에서 이제 서울병원 전남대 병원인지 그 기억 없고 그 한 3년 동안 아예 제 머릿속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막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자꾸 어느 날은 무슨 버스 다니는 그 창문 옆에서 깨어나고 근데 한번 또 매트만 잔뜩 있는 그 가운데서 깨어나고 그게 계속 꿈을 꿔요. 한 주먹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 먹고 약을 취해 자고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 그 기억이 잠깐 들었다가 또 자고 그게 그러다 무슨 내 아무데나 자주 옮겨 다니는 게 그게 나갔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꿈인지 기억일 시기가 흐릿한 그런 상태인데 이런 지금 질병이고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이고 당신이 복용하는 약은 뭐고 이런 정보를 들은 적 있어요? 이제 그게 간호사들이 아침에 올 때마다 얘기하고 이 약 먹으셔가지고 야 근데 허나 한 주먹씩 주니까 이게 그때 하나씩 그래. 내일은 안 먹었으면 아껴놨으면 좋겠다. 그게 일상이었어요. 자고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때가 참 했을 때는 그게 일어나서 그 밥 주고 약 주고 하는데 너무 끔찍스러웠어요.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거의
혼자서 도명 없이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건, 근데 그 한참, 그 옆에, 룸메트 그 배모 아저씨가, 시끄러, 정말 혼날, 울다가, 대성통을 하다가, 소리 질렀다가, 그러다 자고, 그리고, 그거, 처음에 밥 달라고 지랄지랄하고 막, 생각을 하려고 해봐야, 혼자서 움직이기를 해요. 혼자 걷기를 해요. 혼자 말을 해요. 아예 불안하니까 한마디 놓는데, 이게, 지금, 욕장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하고 누워있으니까, 와상 환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욕장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욕장 작업들이 아직 있거든요. 간호사들이 좀 그때 분명히 어깨가, 땅땅 굳어가지고,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간호사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간호사가, 짜증 괜찮다고, 근데 이게 커가지고, 나중에는 큰일이 벌어졌어, 이게, 용통까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한 달로 고름을 짜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거든요, 진짜. 눈치도 못하고, 서울로 가가지고, 짜달라고 했더니만, 못 짜준다는 거예요. 애지 환자니까는, 짜면, 못 짜준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칼만 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간호사가 짜가지고, 닦아내고 하려고 꽤 오래 걸렸어요. 어느 날부터가 내 스스로 운동을 하더라니까. 지지 끌고서라도, 복도도 걷고, 어제가 간호사들이 시끄럽다고, 나오지 말라고 지지 끌고 다니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복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이제 걷고 이 8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쪽으로는 그 할머니들 있고 위쪽으로는 암 환자들이 있고 그랬어요. 7층, 6층 우리 쓰고 10층은 암 환자들 있고 맨 밑에는 할머니들. 엘리베이터가 8층까지 다 환자가 다 그러니까 우리 식사 시간이 되면 나좀 몰랐는데 암 환자들은 특식을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주고 그래가지고 또 나라에서 다른데 우리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또 받아갔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에 감독장이 나 장애 등급 그때만 내가 처음에 거의 와상이고 못 걷고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했을 때만 감독사 형이 나 좀 그나마 좀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서다가 복사가 나보고 아니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당신 데리고 어디 병원 왔다 갔다 오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딴지를 가니까 아니 보호자도 아닌데 당신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짜증나가지고 형 하지 말자고 원래는 그 사람들 원래는 해주고 그래가지고 해주고 해주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날 가지고 끼키야 6개월 8개월 모자라 했는데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 판인데 근데 대놓고 장애 등급 얘기하니까 더 골 때리는 거니까 죽었던 건도 있고 그런 건 저 있을 때 있었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상태 그렇게 안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죽었으면 내가 죽었을 판인데 근데 그 수강원서도 그렇고 좀 그 팀들이 조금 약간 좀 그랬어요. 정말 막판에 얼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원장도 그렇고 수강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간염이 있음을 두고 장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나갈 때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돈은 짐을 다 싸놓고 가야 되는데 일주일만 좀 안 된다고 했지만 나중에 뛰어보니까는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냉갈로 맞은 것도 아니고 막 거기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다 안 맞은 네. 같은 경우는 다 맞았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수가 내한테 다 옹이라더라고. 뭐, 어떻게, 그쪽에, 사람들이, 우리 환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대본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못 살게 된 분위기였거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으면서, 그것도 말고, 병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막, 몇 가지. 선택을 어려운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거기, 아는 형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간다고 해가지고, 그 팀에 끼어가지고 갔더니만, 와, 병원, 기절할 뻔했네, 와. 이거는, 최악이야. 거기다가, 그 멀쩡했던 그 형이 아예, 거의 완전히 무슨 폐인 다 됐더라고요. 들어오니까, 병원 뭐, 안 좋고, 병원도 그렇고, 깜깜한데,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지가 케어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안 그랬으면, 안 들어갔으면, 저도 아마, 아마 죽었을 것 같아. 보니까 너무 최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뒷부장이라, 일반 자가용으로 못 자고, 거기 이제, 데리고 가는 차, 용달 같은 그걸, 터미널가 마중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중 나와가지고, 짐 싣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한 30분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는 못 나가요. 이 감옥.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그냥, 인식이 감옥이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걸어서 못 나오고, 그냥 아니면 차도 오케이 해주면 해야지. 터미널 나가가지고, 시내도 오케이, 이게, 나중에 보니까는, 다들 안 좋아하더라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걷고, 밥 좀 받더라고. 계속 시간 되면 걷고, 그러면서 운동하고 살았죠. 입대소가 정말, 허락하고, 돼야지. 무작정 다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네. 오시는 형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서울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형님이 알코올 그 형님을 케어해주던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왔는데 누구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있고 이러니까 와서 보니까 나보고 세상에 다른 의향 있냐고 뭐 교리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달달이 와가지고 교리해주시고 그러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서울 선생님이 저 그때 세대 교리하고 그러면서 저하고 친해지면서 저한테 더 늦기 전에 서울 생활도 하고 그래야지 않겠냐고. 근데 이 몸으로 서울로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네들이 케어해주고 힘들지 않게 해줄 테니까는 한번 와보지 않냐고. 그래 한번 서울로 수령을 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근데 계단으로 봉이 있어가지고 잘 잡고 살면 괜찮겠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겠더라고. 그래서 한참 막 생각하다가 가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나갈 때 원장님까지 만나가지고 왜 나가냐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영 좀 가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안 좋게 왔죠. 이제 제가 짐이 많은데
돌아가신 아버지님이 그 트럭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있으시면서 몇 개월 있으면서 저 서울 가는 걸 도와주기 시작했죠. 거기 근무해서 1년 5개월 그리고 합정동에서 3년 5개월 그러니까 두가 합쳐가 5년 살았더라고요. 합정동에서 살면서 합정동에 우연찮게 그 구세군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손 대표님을 만났어요. 손 대표님이 만나가지고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나한테 대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런 얘기하는데 서로 돌봄이라는 그 프로그램 얘기하고 손 대표님 말이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하고 좀 인연이 돼도 좋겠다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그 사람께 그 간병사 형사하고 연락을 한다고 누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제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궁금해가지고 얼굴 보고 잘 살고 계시고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나 있을 때 간병했던 선생님이 제일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주고 선생님 다 그렇다고 다들 그때 뭐 말도 잘 못했던 날 보니까 다들 놀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도 옛날 선생님보다 지금 생활하는 걸 많이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서포트 해주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돌봄이라는 그런 걸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같은 개들끼리 해가지고 케어해주고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피부에 와닿고 그게 더 실속 있다고. 저는 지금 그냥 감사라는 말 하나로 내가 내 입에 올라온다는 그걸로 이제 지금은 만족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삶을 그냥 그렇게 포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사 오고 나서 한 일주일부터 해가지고 서울에 숲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 가서 운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 한 2시간 하고 그렇게 하루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고 가서 나 키운 담장이 보고 많이 컸네 그거 보고 혼자서 웃고 그런 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선생님 다 그래 얼굴 폈어. 그게 몸에서도 보이는가 봐요. 다른 사람도 얼굴 확 폈다고 이게 생각 상황 많이 좋아하니까는 나도 모르게 얼굴 피고 행복하고 혼자서 막 히식 웃다가 요즘엔 욕심이라는 건 진짜 더 이상 욕심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유지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런 욕심을 버려봅니다.